네, 안녕하십니까.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.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이고요. 지금 시각은 13시 50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느 한적한 어촌 마을에 잠시 섰고요. 여러분들과 잠시 소통이 아니고 제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겠지만 그냥 주저리 잡담하고 싶어서 잠시 방송을 켰습니다. 일단 뭐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는 일단 기관의 순매수로 금일 상승 반등했습니다. 뭐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최근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는데 금일은 일단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올해는 계속 금리 인상과 그리고 일단 고밸류에이션과 이 성장주에 대한 주가의 그 가격 부담이 굉장히 지금 시장을 지배할 전망이고, 제 영상에서 누차 강조드렸다시피 일단 올해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가치주와 그리고 어떤 배당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. 특히나 경기 방어주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최근 유튜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도 고밸류에이션의 성장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인지 최근에도 많이 내린 어떤 그 가격 하락을 오히려 이 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고밸류에이션 성장주의 어떤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하라는 이 독려 차원의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. 뭐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. 근데 과연 그런 영상들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냥 주저리 여러분들께 잡담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. 뭐 제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이 글귀만 한번 적어봤는데, 요즘에 그 주식 유튜브가 홍수처럼 많습니다. 그죠? 사실 뭐 제가 3프로 TV를 처음 보기 시작했던 게 구독자 1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벌써 180만 명에 육박하는 아주 거대한 유튜브로 자리 잡았죠. 그리고 어떤 뭐 숱하게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수십만 명씩 이렇게 구독자 수를 거느리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 주식 유튜버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가, 아니면 정말 그 구독자, 즉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만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들이 어떤 모시는 나름의 어떤 증권 전문가 분들이 뭐 다들 뭐 식견이 있으시고 정보도 뭐 고퀄리티의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, 과연 그것들이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사실 정보라는 것은 희소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, 공유하게 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 막 정보란답시고 막 하는 이야기에 현혹되게 되면 자칫 끝물에 그 정보를 취득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폰지 사기의 마지막 사람이 될 수 있다. 즉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떠난 그 마당에 늦게 들어와서 정말 설거지하는 심정으로 손실보고 나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교육적인 영상도
많이 봤습니다. 뭐 주식 유튜버들 가운데도 진짜 이 주린이들 얘기를 하죠. 주린이라고. 주식 초보인 분들의 어떠한 그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. 근데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뭐 기술적 분석이란답시고 뭐 차트 매매에 기반한 뭐 종목들을 언급을 하는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이 봤습니다. 저도 사실 뭐 저야 사실 기반은 회계, 세무 그리고 재무, 금융 이런 어떤 전반에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뭐 저 역시 주식을 접할 때는 뭐 차트 분석과 관련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물론 그게 뭐 영 쓸데없는 행동은 아니에요. 쓸데없는 행동은 아닌데 근데 주식을 이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매매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. 고기가 낚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. 고기를 낚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차트 분석이 아니라 일단은 이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고 일단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기 위해서 그냥 아주 부차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가미하는 정도의 매매가 적당하지. 뭐 급락을 했고 뭐 20일 평균선에 맞닿아 있고 지지가 되면 반등을 할 거고 뭐 아래로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둥에 어떤 그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매매 기법은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가령 예를 하나 들면 차트 분석에서 흑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적산병은 말 그대로 이제 빨간 봉이 세 개가 연달아 나오는 거고요. 이제 흑산병은 말 그대로 이제 파란 봉, 그죠? 음봉이 큰 장대 음봉이 세 개가 연속 출현했을 때 흑산병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에서의 그 적산병과 흑산병의 의미는 적산병은 상당히 이제 호재 모멘텀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신호라고 해서 적산병에 투자하면 좋다. 또 반대로 흑산병은 말 그대로 이제 장대 음봉이 세 번이나 출현을 했기 때문에 연속 세 번이나 출현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뭐 손절 내지 접근 금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가요? 지금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 연속 세 번 장대 음봉 나왔다고 그 주식이 과연 더 내릴까요? 반대로 또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반대로 또 적산병이 세 번 연속 출현했다고 해서 장대 양봉이 세 번 연속 출현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계속 또 오를 수 있을까요? 어렵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의존한 매매 형태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실 때 그 어떤 정보의 그 효용 가치를 그 여러분들의 그 판단 기준에서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매매에 돌입을 할 거다. 내가 이미 매수를 했을 때쯤이면 이미 늦은 남의 물량을 받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대형 유튜브들이 주식 유튜브들이 안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것도 사실 엄청 많은 어떤 정보와 또 양질의 어떠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유튜브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. 하지만 뭔가 투자에 있어서 정보의 그 효용성 가치를 검토를 하실 때는 어찌 보면 내가 폰지 사기의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. 마지막 사람이 될 수도 있다.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이 요즘에 유튜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 역시 전업 투자를
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겁니다. 하지만 저는 19년째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본업을 가진 사람이고, 그 와중에 주경야독해서 뭐 석사와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요. 그리고 뭐 투자자산 운용사뿐만이 아니고 뭐 증권사 직원이라면 아니지, 뭐 직원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직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격증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사실 땄습니다. 뭐 공부로 따지면 어디 내놔도 뭐 주식으로서는 네 뭐 저도 나름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. 근데 자, 전업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몇 번 봤는데 하나같이 투자의 포인트라든지 투자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그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. 또 그들이 유튜브 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종목들 가운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그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한 10개 정도를 시청자들에게 종목을 뿌려주면 그 가운데서 한두 개가 뭐 10% 이상의 어떤 급등이 나오게 되면, 또 반대로 그 나머지 8개 정도가 뭐 급락 내지 약보합세로 끝나더라도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 급등한 한두 종목에 열광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유튜브의 어떤 말에 상당히 신뢰성을 부여를 하고 또 투자에 상당히 조력을 받는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고요. 근데 좋지 않습니다. 그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. 뭐 저도 그 북금사 밴드를 통해서 재테크의 그 모임, 그리고 외부 강사 초청 또 뭐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, 대부분 강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, 그 환심을 끌기 위해서 아파트와 관련된 이 부동산 재테크의 뭐 강의자는 대구면은 수성구, 뭐 서울의 강남과 유사한 대구면 수성구, 아니면은 뭐 서울이면 강남, 이런 쪽에 어찌 보면 참 일반인들은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파트는 언제 어째쯤 되면 뭐 오를 거다,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물론 뭐 그런 좋은 물건들이야 뭐 당연히 오르겠죠. 근데 본인들은 정작 그 강의를 듣는 일반인들은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금액의 물건들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상당히 환심을 가지죠.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말에 상당히 신뢰를 가집니다. 왜? 진짜 강남의 아파트는 오르고 대구의 수성구 아파트는 오르니까. 그래서 맹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뭔가 하나 오르는 거에 그거 하나만 맞아도 그 사람의 말을 상당히 신뢰한다.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한 언행이 설사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그 사람 덕분에 수익을 내면 상당히 고마워한다 라는 것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유튜브를 보실 때 어떤 그 사람의 그 물론 당연히 스펙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력, 그 진짜 한두 건의 뭐 급등에 현혹되진 않았나 또 한번 돌이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네,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네요.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보통 공시 자료를 조금 중요시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,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이제 12월 회기 마감이잖아요. 이 결산 마감 이후에 이제 그 회사에서 1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
그 주주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사업 보고서입니다. 그 사업 보고서를 저는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. 거기에 보면 주석 사항이라든지 뭐 특이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손익 계산서, 뭐 현금 흐름, 그리고 뭐 매출 손익이라든지 뭐 등등의 뭐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. 근데 대부분은 그런 어떤 사업 보고서의 자료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 사업 보고서를 상당히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편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리포터 또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이제 주의할 점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회사가 좋아서 또 그 회사가 정말 이 리포트를 쓸 만큼의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사실.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또 쓰는 거고 그 소비자는 여러분들과 같은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편향성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실질적으로는 뭐 좋지 않은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이 컨센서스 그 추정 뭐 예상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뭐 일단 예측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. 또 그런 어떠한 뭐 불확실한 부분을 믿고 조금 이제 약간 오버해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리포터들을 보실 때는 상당히 조금 뭐 주요하게 보셔야 되고 과거 이 사람의 리포터들을 검토를 하시면서 실제 이제 이익이 발표나고 난 뒤에 이 반기 보고서든 사업 보고서든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뒤에 이 사람의 그 예상 컨센서스와 얼마나 만큼의 그 괴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의 어떤 신뢰성 또 부여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뭐 아무튼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사업 보고서를 조금 더 면밀히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 앱 그 앱스토어에서 그 DART, DART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 앱이 있거든요. 어플리케이션. 그걸 깔아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뭐 공시되는 어떤 그 전달 내용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보셔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와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절대로 이 주식수를 한두 개, 두세 개 정도로 이렇게 포진해서는 이 수익은 모르겠습니다. 수익일 때는 그게 뭐 상당히 또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손실률도 커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리스크 해치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는 게 좋다. 뭐몇 종목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냐?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투자금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.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종목 이상 조금 포진을 하는 편이고요.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금에 맞게끔 설사 소액이면 돈 아닌가요? 뭐 소액이라도 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가지고 그 리스크 해치를 하시는 측면에서 매매를 접근하셔야 된다.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얘기를 들려 했더라. 이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. 참고로 유튜브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조금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에서는 뭐 1억 미만 공시 아파트, 1억 미만의 공시지가 아파트를 막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가지고 뭐 여러 지역의 1억 미만 아파트들이 완전 시가 말라가지고 또 특히나 뭐 7천 8천만 원 하던 아파트들이
뭐 2억대를 가고 뭐 이렇게 했죠. 사실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법인에서 뭐 상당히 물건을 걷어들이면서 뭐 급등을 또 했고, 실질적인 피해는 그 실수요자들 그리고 그 지역 원주민들이 다 피해를 봤죠. 근데 또 뒤늦게 또 그걸 또 산다고 투자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올해 현재 시점에서는 또 그 아파트들이 뭐 많게는 5천만 원, 뭐 적게도 뭐 2, 3천만 원 이상씩 다 하락을 했고, 또 그런 아파트들의 또 전세, 또 월세 잘 안 나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세 맞추기 부담 이런 것도 많이 높여져 갖고, 뭐 또 주식 시장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자기 매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, 그 원래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그 자기 매매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이 매수를 한 종목을 사실 그 언급을 하질 못해요. 따지고 보면. 예. 어떤 뭐 그런 내용 어떤 조항들도 있는데, 요즘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그 유튜브들이 어떻게 그 종목을 언급을 하고 추천을 하는지. 아무튼 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거고, 또 그 종목을 여러 사람이 보는 어떤 그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냈을 때는 그 종목이 또 급등을 해서 본인은 또 물론이고, 또 본인을 비롯해서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또 수익도 당연히 날 수 있고, 또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에는 팔고 나와야지 수익인데 결국에는 손실로 팔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, 일단 뭐 유튜브라든지 또 주식 종목을 보실 때는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,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그냥 뭐 주저리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꺼내봤고,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는 바다입니다. 예, 바다가 맞고요. 예. 뭐 오늘같이 조금 날씨가 어제보다는 좀 덜 추운 날씨라서 이렇게 바닷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, 그렇다고 해서 진짜 멋들어진 뭐 해운대 바닷가 뭐 막 그런 데는 아니죠. 이건 그냥 작은 어촌 마을의 바닷가이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 뭐 투자하실 때 항상 그 남한테 어떤 그 신뢰를 부여할 때는 그 본인만의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부여를 하셔라. 반드시 그 정보라는 게 나만 알고 있을 때야 진짜 유용한 정보지, 정말 몇만 명, 몇십만 명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건 정보가 아니죠. 그건 절대 정보가 될 수가 없고, 그건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사실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, 제가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조금 더 덜 까먹는, 예, 수익은 정말 뭐 수백 프로 뭐 따따블 뭐 이런 어떠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내 돈을 잘 지켜가면서 그래도 연수익 10% 이상은 내자라는 심정으로 그런 어떤 안전한 투자, 좀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하루에 주식 몇 번씩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주식 보시는 분들 계시죠. 주식 하루에 3번 보시는 겁니다. 오전 스타트 할 때 한 번 보시고, 한 12시에서 1시쯤 이 장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하시고,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종가가 어떻게 됐는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주식을 봐야 되고 분 단위로, 심지어는 몇 초 단위로 주식을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, 설사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절대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. 아무튼 뭐 좀 느긋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.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또 뭐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